안녕하세요. 오늘은 2월 26일 일요일입니다. 자, 저번 주 이제 매매 전략 올려드렸고, 시간적 여유가 좀 안 돼서 제가 매일매일 이렇게 이제 장중 관점에 오후 주도주들은 올려드리지 못했었는데, 자, 저번 주에 이 일별 오후 주도주들은 어떤 종목들이 있었는지 20일부터 한번 좀 보겠습니다. 21일 날에는 이제 SMCC, 키스트 등 이제 봤었고, 여기 몇 가지 종목이 더 있긴 했었는데 이제 단발성으로 이제 시세를 주고 난 뒤로 뭐 하루 이틀짜리 종목들은 그냥 삭제를 시켰습니다. 자, 21일은 KTIS, CS, KT 관련 AI 종목들이고요. 그 다음에 23일 유로메카, 셀바스 AI, 솔트룩스, 그 다음에 여기에 이제 코난까지 플러스이고, 그 다음에 이제 반도체로 좀 봤었던 넥스트 칩이나 오픈 엣지, 서플러스 등은 넥스트 칩만 추가가 됐었는데 이 관련 2, 3등주들도 같이 좀 편입을 시켜놔서 봤었습니다. 근데 이제 주로 넥스트 칩만 했었죠. 22일, 23일. 자, 24일 날의 주도주는 또 다시 코난이 23일 날 있었던 코난이 다시 24일 날로 들어오면서 MDS 테크, 실리콘2, 모아데이터, 꿈비 등 이렇게 한번 선정을 해봤습니다. 자, 근데 여기에서 이제 꿈비는 하루 이틀만 좀 지켜봐야 될 그런 좀 종목이라고 저는 판단이 좀 들어서 선정을 좀 했고, 그 다음에 이제 다음 주에 이제 양일 관련 이 일정이 있으니까 그 일정에 따라서 시장이 좀 부각이 된다면 단기 신고가 돌파 관점입니다. 저는 아마 이제 21일 날 있죠. 21일 날 꿈비를 해놓고 돌파 관점으로 접근을 했었던 종목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요거는 뭐 그렇게 마음에 드는 종목은 아닌데 일정이 있어서 그냥 추가를 좀 해놨고요. 신규 상장주이기 때문에 뭐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금요일 날에 선정했던 주도주들은 이렇게인데 이제 그 중에서 주도주들이 좀 더 편입이 될 수 있는 종목들이 있는가 한번 좀 살펴보겠습니다. 브리지텍 같은 경우는 금요일 날에 상한가를 갔는데 이제 금요일 날에 굉장히 챗봇 관련주들이나 뭐 AI 관련주들이 여전히 강한 모습이었습니다. 그 중에서 브리지텍이 상한가를 갔는데 제가 알기로는 첫 상한가인 걸로 기억을 해요. 최근 들어서 첫 상한가인데 쉽게 그렇게 뭐 가지는 못한 모습이기도 하고요. 신고가가 지속적으로 돌파가 된 자리이고, 그 다음에 저는 한 1,800원 정도 돌파로 좀 봤었는데 상한가까지 좀 연결이 된 모습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상한가 간 종목을 굳이 하기에는 좀 애매하니까요. 자, 그리고 MDS 테크도 마찬가지 엔비디아가 급등을 하면서 반도체 유통을 하는 종목이다로 굉장히 강하게 올랐습니다. 네, 솔직히 저는 이 구간에서 눌리면은 반등이 나와봤자 이제 이 구간 깨지면 반등이 나와봤자 한 3,000원대 구간이 굉장히 강한 매물 구간이라고 봤었는데 역시 거래량이 미쳐 날뛰면서 거래 대금도 미치게 들어왔던 종목인 것 같습니다. 역시 한번 정말 끼가 강한 종목은 여전히 강한 것 같아요. 유통수는 6,400만 정도에 지금 현재 뭐 거즘 상한가 한호가 아래에서 끝났는데 시총은 좀 가벼운 편이죠. 2천억대. 근데 이제 최근에 이제 무증 권리락을 발생을 한 다음에 이렇게 올라가고 있는 모습인 것 같은데, 이거 정말 호가당의 그 매물대가 굉장히 강한데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가는 모습이 참 대단하다라는 모습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권리락 이 무증 전 제 고점 자리가 돌파가 됐죠. 이제 제가 잡았던 이 이상의 가격들은 어디까지 올라올지는 뭐 정확하게 확실하게는 모르겠지만 그래도 여기에서 이제 아무래도 테마가 있고 뭐 이런 강력한 거래 대금 거래량 이날도 이제 한 7,200억 정도 들어왔는데 거진 비슷하게 들어온 모습인 것 같아요. 이게 이제 강력하게 바로 연결이 되면서 상승으로 연결이 될지는 지켜봐야 되겠지만, 야, 이거 눌리더라도 이렇게 가는 모습은 우선
단기에 시장에서 강력한 종목이 되지 않을까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저는 여기 구간에서 올라온다면 한 4,000원 정도, 4,000원 부근을 한번 잡아볼 것 같고, 그 다음에 이제 2월달 이제 얼마 안 남았으니까 4,000원에서 한 4,500원 요 사이 구간, 지금 뭐 너무 좀 4,000원이 높은 자리라서 제 차트가 이제 수정 주가를 해제를 해야 보이는 가격대이지만, 네, 4,000원에서 4,500원, 뭐 2월 말이 됐든지 3월 달이 됐든지 거기까지는 우선 열어놓고 보는 게 좋을 것 같다라는 모습인 것 같습니다. 금요일 날에 좀 특이했던 모습들은 이 구간에서 이제 KB였던 걸로 저는 기억을 해요. KB증권에서 굉장히 말도 안 되는 정말 이 매수세가 들어왔으면서 보유하고 있는 그 물량들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많았는데 이런 구간에서는 많이 안 털었어요. 아마 이제 이때 2월 14일 날에 올 때 물량을 좀 나가는 모습들이 보여졌었는데, 아무래도 제가 봤을 때는 3,000원 이상은 올라가야 매물이 나오면서 누구라도 이제 손바뀜이 나오지 않을까 싶었는데, 네, 이제 금요일이었습니다. 금요일 날에 KB에서 엄청난 이제 매물량이 또 나와줬고, 그 매물량을 골고루 좀 나눠 가지는 모습이었던 것 같습니다. 제가 볼 때는 신한도 꽤나 많은 물량을 갖고 있는 걸로 생각이 좀 듭니다. 그래서 추가적인 상승세로 연결이 될 수 있다라고 보여지고, 눌림 가격은 이제 이런 매물대 가격들이 눌림 가격으로 전환이 되지 않을까 싶네요. 어차피 MDS 테크는 기존 주도주로 저는 선정을 했기 때문에 굳이 추가로 시키지는 않겠고요. 그 다음에 이수페타시스도 마찬가지 엔비디아 급등 관련으로, 네, 반도체 관련으로 해가지고 이제 좀 올랐습니다. MDS가 1등이었고요. 이수페타시스가 2등이었는데, 이 MDS가 치고 오르기 전까지는 이수페타시스의 오르는 모습에 MDS가 반응을 하는 것 같았는데, 이제 오후에 올라가기 시작하면서 대장이 좀 바뀐 모습인 것 같습니다. 자, 금요일 날에 주도했던 종목들 중에서는 저는 볼만한 종목은 세 종목밖에 없다라고 선정을 했는데, 여기에서 이수페타시스를 굳이 또 주도주로 편입을 해서 볼만할까는 그냥 강한 종목을 보는 게 좀 더 낫지 않을까 싶어요. 그래서 이 종목들 뿐이고, 금요일 날에 이제 상승했던 종목들은 인공지능 AI나 뭐 로봇 관련주들이 굉장히 강하게 좀 올라줬습니다. 여기에는 없지만, 네, 이제 코난 테크놀로지는 뭐 제가 주도주로 선정을 해놨기 때문에 저는 코난 테크놀로지라든지 아니면 뭐 셀바스 AI, 뉴로메카, 솔트룩스, 그리고 다음 주는 KTIS나 CS, 그 외에 뭐 갤럭시아 이런 애들도 있고 플레이디 이런 애들도 있지만은, 뭐 이제 저는 주도주로 선정을 했던 KTIS를 주도로 다음 주부터는 볼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재택근무 관련주로서는 뭐 한 4종목 정도가 떴는데, 제가 볼 때는 이제 시간 외에 뉴스 나오고 단기 상승이라, ECS 같은 경우도, 네, 지금 보면은 뭐 4,500원, 네, 여기 단기 고점은 충분히 넘길 수 있는 자리라 보여지고요. 그 다음에 소프트 캠프도 네, 아마 ECS가 대장이니까 소프트 캠프는 2등으로 좀 따라붙지 않을까 싶어요. 그 다음에 링네트, 네, 그렇게 좋아 보이진 않네요. 인지소프트, 어, 29,350원이군요. 지금 이런 구간대에 넘겨줬으니까 29,350원? 네. 만약에 대장이 바뀐다라고 한다면은, 지금 제가 볼 때 제 기준상입니다. 제 관점상에서는 ECS가 대장으로 치고 올라왔는데, 뭐 대장이 바뀌게 된다면 인지소프트도, 네, 바뀌면서 추가적으로 더 올라갈 수 있지 않을까, 괜찮아 보이는 종목이에요.
시총이 870억대고요. 뭐 아직 앞에 붙여 있는 딱지들이 없죠. 뭐 시총은 가벼운 편이고 유통 비율 한 50%에 유통수가 160만입니다. 거래량이 이제 아쉬운 점은 거래량이 강력하게 들어오는 종목이라든지 뭐 호가가 빵빵하게 뭐 매도나 매수 호가가 빵빵한 그런 종목은 아니지만 가벼운 종목이긴 합니다. 그래서 굉장히 가벼운 종목인데 90 아니 한 10% 정도 올라서 끝났다. 28만 거래량이 73억이면 적은 거래량, 적은 대금으로 급등으로 연결이 될 수 있는 그런 종목이라고도 저는 생각이 좀 되네요. 그래서 아마 어, 대장이 바뀌거나 뭐 재택근무 관련이거나 뭐 다시 이런 걸로 좀 부각이 돼서 간다면 네, 인지소프트 나쁘지 않다 봅니다. 그리고 이제 저번 주에 양해 관련으로는 이제 조금씩 돌면서 스틸 관련, 철강 관련주가 돌았고, 그 다음에 뭐 리오프닝 관련주도 살짝 도는 모습이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저출산 정책 관련으로도 시간 외에서 떠서 죽는 모습인데 아무래도 이제 다음 주가 일정이니까 이번 전주 같은 경우는 이제 단발성으로 연결이 좀 되겠죠. 그리고 뭐 길게 연결이 될 거라고는 보진 않고 양해 관련으로 이제 뜬다, 뭐 부각이 된다라고 하더라도 저는 뭐 2주나 아니면 뭐 길어봤자 다음 주 한 초인데 그렇게까지는 연결이 되진 않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뭐 재건 관련이나 건설 관련으로는 이제 아직 막 반응이 크게 없는 모습인데 튀르키예 관련으로서도 이제 재건이 시작했다라는 뉴스가 좀 보여지고 중국 양해 관련으로서도 이제 건설 정책이 어떻게 또 완화가 될지에 따라서 좀 더 시세가 이어지지 않을까. 그런데 마찬가지로 그런 애들도 이제 우선적인 어떤 걸로 이런 애들이 좀 탈지는 모르겠지만 어, 강력하게 연결이 되지는 않을 거라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단발성이고 뭐 다시 올라오면 15,000원에서 16,000원 이런 사이 구간이라든지 정말로 강하게 연결이 된다면 이제 신고가 돌파 관점인데 뭐 지금 위치의 가격대에서 신고가 돌파를 관점 보기에는 너무나 이른 위치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자, 그래서 이 정도인데 자, 우선 뭐 기존의 주도주들에 대한 브리핑들을 좀 한 번 더 해본다면 뭐 꿈비는 했으니까 패스하겠고요. 코난 테크놀로지를 예시로 한번 좀 들어본다면 코난 테크놀로지는 지금 주의 딱지가 경고 딱지였나요? 아무튼 주의 딱지였나요? 제가 생각하기에는 저번 17일이나 16일 이때쯤에 딱지를 뗐던 걸로 기억합니다. 근데 중요한 거는 아래에서부터 지금 굉장히 많이 올라왔죠. 많이 올라온 다음에 이 구간에 13일 날에 한 상한가까지 친 날에가 딱지, 경고 딱지를 붙여놓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때는 이제 셀바스 AI가 대장주 역할을 하면서 좀 따라가는 모습들이 보여졌었는데 지금 같은 경우는 최근에 올랐던 유로메카나 셀바스 AI 솔트룩스가 다시 주의 딱지가 지금 붙어져 있는 상황입니다. 지금 코난도 증 100인데 어제까지는 그 미수 물량이나 신용 물량이 들어올 수 있는 종목이었습니다. 다시 이제 그 경고 공시, 제공시가 나와주면서 증 100인데요. 다음 주는 제가 봤을 때는 다시 경고 딱지를 붙일 것 같습니다. 근데 중요한 거는 제가 왜 이런 애들보다 지금 코난을 더 중요하게 보냐면 저는 이 아래에서부터 코난을 굉장히 중요하게 봤었는데 뭐 여러 가지의 그런 힌트들이 좀 있습니다. 그냥 제가 보는 힌트의 관점들입니다. 시총은 뭐 굉장히 많이 불어났고요. 유통 비율이 60%인데 유통수가 굉장히 적죠. 340만 정도인데 이거 이 유통 비율이 아닙니다. 지금 갖고 있는 보유자의 물량들 어느 뭐 특정 세력들의 물량들을 보면은 물량이 안 나오고 있는 상황이에요. 거기에다가 이제 추가적으로 더 금요일날 보면은 물량들이 더 들어온 모습이라서 이게 지금 현재 상에서 유통되고 있는 물량은 더 적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품절기가 있는 종목 중에 하나예요. 근데 거래대금이 굉장히 시원시원하게 좀 들어와 주고 있는 상황이죠. 호가가 보면 호가가 그렇게 무거운 편이 아니라 좀 가벼운 편이라서 시총 대비 뭐 MDS처럼 이렇게 들어와서 힘들게 끌어올리는 게 아니라 코나는 이 정도 들어오면은 굉장히 잘 날아가는 그런 종목 중에 하나입니다. 거기다가 이제 또 한 가지 힌트는 여러 번 이야기를 했지만 어느 특정 세력의 보유 물량입니다. 저는 1월 10일 기준으로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자 한번 보시면은 이게 1월 10일이 아니라
누적 기간으로 1월 10일을 봅니다. 보면은 이제 최근에 개인들은 다 좀 빠져나간 모습이라고 보여져요. 빠져나갔고요. 23일, 뭐 24일을 통해서 빠져나간 거를 이거를 그대로 외인이 좀 받는 모습이고 기관 좀 받았고요. 그 다음에 투신이 요만큼 들어온 금액이 굉장히 큽니다. 최근 들어서 이렇게 들어오지 않았고요. 그리고 연기금이 들어왔어요. 사모펀드도 들어왔고요. 자, 우선 저는 이제 이런 애들이 특정 세력이라고 보진 않았습니다. 제가 본 특정 세력은 요거는 광기가 있는 종목이라고 저는 봤었어요. 광기가 있는 종목에 뭐 그다음에 SK 지분 20% 정도 되고, 그다음에 한국 우주공학인가요? 네, 거기 지분 뭐 한 몇 프로 될까? 한 10% 됐나? 자, 근데 중요한 거는 얘가 이제 광기의 종목으로 연결되는 저는 이 시점이었습니다. 1월 10일 날 이후에 이런 이제 뭐 1월 말, 2월 초 구간에서의 특정 세력의 매집을 저는 봤어요. 네, 그게 이제 저는 기타 법인입니다. 그래서 여러 번 이야기를 드렸지만 기타 법인이 엑시트를 하면은 그때는 조심을 해야 되겠지만, 지금 보면은 1월 10일 기준에서 이때부터 매집을 시작을 했고요. 이때 강력하게 들어와서 뭐 거좀 한 90억 이상 100억 가까운 물량을 좀 들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이 이후에 뭐 주의 경고 딱지가 이렇게 붙으면서 조금 왔다 갔다 하는 모습이었는데, 중요한 건 13일이죠. 13일 날에 이 경고 딱지가 붙어 있는 상황에서도 이 올린 주체가 올린 주체의 뭐 특정 지분이 기타 법인이 갖고 있다 봅니다. 다음날 좀 나가긴 했지만 그 다음날 또 바로 들어와 줬어요. 어느 정도 좀 엑시트를 한 모습이긴 한데, 중요한 것은 이게 120억에서 100억대를 좀 왔다 갔다 하면서 물량을 좀 조절을 했다가 이번에 다시 물량이 강력하게 들어오면서 금요일날 같은 경우는 15억 정도, 그러니까 140억 정도를 넘겼다가 지금 다시 뭐 좀 줄었긴 했지만 거듭 140억 부근을 좀 들고 있습니다. 돌파 초입 구간은 저는 이제 목요일로 봤었습니다. 그리고 전부터도 이제 얘는 이렇게 눌림 조정 구간을 거치고 나서 2차 파동으로 연결이 될 거라고 는 봤었는데, 연결이 된 구간에서 돌파 초입 구간, 특정 세력의 뭐 물량들도 또 들어왔고 기타 법인의 물량들도, 이게 작전 세력일지 뭐 이 코난의 이런 연관된 세력일지는 뭐 저는 솔직히 자세하게 모르겠으나, 우선적으로 이 정도로 들어왔고 뭐 이제 월요일 시작이면 경고로 딱지를 받던지 하는데, 지금 이제 광기의 종목, 광기의 구간으로 연결이 됐다면 그런 딱지가 붙어도 저는 쉽게 잘 날아갈 거라고 보여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 얘를 우선적으로 본 다음에 뭐 뉴로메카도 상한가 간 다음 날 갭상승 후에 쉬어가는 모습이죠. 그렇기 때문에 얘도 당연히 추가 상승의 연결이 더 나올 거라고 보여지고, 자, 셀바스 AI 같은 경우가 이제 제 기준상에서 이 딱지가 없는 구간이 여기 돌파 후에 이날 돌파합니다. 이날 돌파해서부터 계속적으로 저는 셀바스 AI를 봐라 라고 이야기를 했었어요. 그러고 나서 일주일 만에 지금 이 정도로 올라가 있는 모습입니다. 자, MDS 테크는 아까 이야기를 드렸고, 뭐 실리콘2나 모아데이터는 이제 실리콘2는 리오프닝 관련으로 좀 가는 모습인 것 같은데, 요거는 단기 고점 3,620원 돌파 관점으로 보고 있는 종목입니다. 모아데이터도 4,875원인 단기 고점 자리 넘기고 지금 밀렸는데요. 추가적으로 밀린다 하더라도 저는 이제 지지 가격대, 뭐 이거 다 지워버릴까요? 위 아래 가격대까지는 안 내릴 거예요. 3,700원 아래까지는. 자, 우선 여기는 넘겼으니까 당일날 아래 고점 자리 잡고요. 아까 잡았던 5,000원에서 5,300원 구간 좀 볼 것 같고, 지지라인 구간대는 짧게 이 정도 볼 것 같습니다. 이렇게 대응을 좀 하면 될 것 같고요. 꿈배는 이야기 드렸으니까요. 자, 뉴스로 한번 넘어가겠습니다. 나스닥이 1.7% 하락 마감인데, 일봉상 추세를 봤을 때는 여전히 상방이 유리한 위치이긴 합니다. 자, 연준 선호 물가 강세에 하락을 했다라고 하는데, 뭐 이제 단발성일지, 이게 이제 만약에 추세가 꺾이면서 하락으로 전환이 될지는 추후에 지속적으로 지켜봐야 된다라고 보여지고요. 자, 그다음에 이제 정치 관련 뉴스는 이제 안철수 관련 이런 이제 전당대회가 한 10일 정도 남은 걸로 기억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안철수 관련 뭐 알레비라든지 써니전자,
그리고 김기현은 나무기술, 브랜드 X 커퍼 등인데, 우선적으로 알렙은 제가 이제 이런 구간에서 뉴스가 한번 돌면서 다시 또 이 상방으로 한번 연결이 되지 않을까 싶었는데, 둘 다 비슷합니다. 뭐 안철수든 김기현주든 같이 죽어가고 있는 상황이라서 어느 특정 하나가 좋아 보이는 모습이라고 보기에는 그냥 둘 다 점수가 그냥 반반으로 줄 것 같습니다. 근데 누구 하나 여기에서 원래 여기 구간은 세력 구간에 반등이 나와야 되는 자리인데도 불구하고 안 나왔다. 근데 만약에 안철수가 뭐 뜬다라고 한다면 안철수 주의 반등이 굉장히 강할 거라고 보여지고요. 그 다음에 김기현도 마찬가지로 반등이 강할 거라고 보여집니다. 뭐 어떻게 될지는 아직은 잘 모르겠으니까 저는 선언 되지는 않을 것 같지만 지켜보시는 분들은 지켜보다가 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가장 많은 뉴스가 보였던 거는 이번에는 이제 세 가지의 섹터가 좀 보여졌습니다. 뭐 여전히 강한 챗봇 관련주, 그 다음에 SM 관련주, 그 다음에 이제 MWC가 내일 이제 개막하죠. 27일부터 3월 2일까지 개막을 해서 가장 많은 뉴스들이 좀 보여졌던 것 같습니다. 자, 관련주, 챗봇 관련주는 코난 테크놀로지, 셀바스 AI, 솔트룩스 등 지금 최근 시장에서 굉장히 강했던 주도주, 뭐 대장 역할을 하거나 뭐 상한가를 가거나 그런 위주의 종목들로만 좀 선정을 했습니다. 그리고 반도체 관련주는 MDS테크, 넥스트 칩, 뭐 MDS가 가장 강하니까 그 다음에 이제 넥스트 칩을 본다든지요. 넥스트 칩도 저는 나쁘지 않다 봅니다. 요거는 이제 12,600원에서 강력하면 14,000원까지 열어놓고 추가적으로 급등을 하면은 계속적으로 상승세로 연결이 될 수도 있겠고요. 뭐 정말 강하게 이제 이게 지금 보면 여기가 이제 상승 1차 구간이고 눌림 크게 없이 바로 연결이 되는 구간이기 때문에 그냥 이 연결이 되는 구간을 저는 1차로 볼 것 같습니다. 이 상승 구간의 1차. 그러면은 이제 뭐 정말 강하면 뭐 신고가 돌파도 보겠으나 지금은 너무 낮은 위치이기 때문에 12,600원과 14,000 이 가격대를 단기 상승 목표로 보고 대응을 하면 될 것 같고, 아무래도 제가 봤을 때는 넥스트 칩이 이 대장의 역할을 할 가능성이 좀 높아 보입니다. 시총 2천억대에 유통수도 830만이라서 거래량이 많이 안 들어와도요. 거래대금 많이 안 들어와도 지 갈 길 잘 알아서 잘 가는 그런 좀 끼가 있는 놈이긴 합니다. 이 장중 급등으로 끼는 나쁘지는 않은 편이라고 보여지고요. 추세적으로 봤을 때는 알아서 그냥 지 갈 길 잘 갈 놈이고, 그 다음에 오픈 엣지는 최근에 이제 고가를 넘어갔다가 이제 밀리는 모습이라서 얘도 마찬가지로 신고가 지속 이어지는 그런 종목이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이런 지금 구간 금요일 날이 눌림 구간이었는데 뭐 많이 밀려봤자 저는 이런 구간이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 다음에 이제 서플러스 글로벌인데 얘는 좀 약한 것 같아요. 갈 자리를 이제 갈 거라고 저는 봤었는데 이때 5,250원짜리 단기 고점 자리를 넘어가지 못하고 쌍봉으로 맞아서 눌리는 모습인 것 같은데, 아무래도 이제 이 반도체가 돌면서 부각이 된다. 뭐 1등주가 상한가를 가서 2, 3등주가 뭐 강력하다라고 한다면 뭐 마찬가지 얘도 갈놈이라고 보여집니다. 눌림 구간이 지금 이 구간이에요. 이 구간 눌림 구간 이후에 5,250원짜리 돌파를 봐야 되겠는데, 뭐 중요한 거는 이제 5,250원 돌파보다는 저는 이날 고점 2월 20일 날 고점 돌파하면은 5,250원짜리는 무조건 한 번은 넘긴다라는 관점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말해서 눌림을 사든지 아니면 지켜보다가 내가 늦더라도 뭐 5,000 이 자리 5,090원 넘기는 거 확인하고 뭐 사든지 알아서 하시면 돼요. 그러면 5,250원짜리는 한 번 넘겨갈 겁니다. 자, 그다음에 하이브입니다. SM 이제 카카오가 사우디에서 중동 펀드 자금이 들어왔습니다. 들어와가지고 이제 어떻게 될지 모르겠는데, 중요한 거는 뭐 독과점 심사 뭐 이것도 있는 것 같고요. 가처분 인용 결과에 따라서 굉장히 저는 저번 주에 움직일 거라고 봤었는데 우선 가처분 인용 결과가 아직 안 나온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하카 뭐 이거 진흙탕 싸움 하냐 마냐, 그냥 관련주만 좀 볼게요. 그러니까 SM은 지금 12만 원대 넘겼다가 하이브가 이제 일대 주주로 올라왔죠. 올라왔는데 이 3월 1일까지, 그러니까 3월 1일은 휴장이라서 그러면 이제 화요일까지인데 600만 주 더 사야 됩니다. 그러니까 공개 매수의 공시를 통해서 본다면
600만 주를 더 사야 된다라는 전 그 공시를 봤어요. 그러면 이제 월요일, 화요일 둘 중에 하나에는 한 번은 움직이겠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SM을 저는 보지는 않을 것 같고 저는 SMCC를 볼 것 같습니다. 지금 이 구간이 현재 눌림 구간으로 들어오는 구간인데 반등이 강할까요? 뭐 제가 봤을 때 반등이 강해가지고 5,990원을 넘기기에는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예. 여기에서 이제 반등을 주면은 뭐 5,000원이나 뭐 5,300원까지는 나올 거라고는 봐요. 근데 만약에 갭상승 출발이 5,000원 이상에서 시작을 한다면 5,990원의 돌파 가능성이 없진 않는 자리라고 봅니다. 야, 그리고 이제 SM 라이프나 뭐 키스트 등은 저는 SMCC를 대장으로 보고 그 2등주나 3등주의 이런 모습으로 볼 것 같습니다. 저번에 한번 이야기 드렸지만 SMCC가 미쳐 날아간다 하더라도 SM 라이프가 다 지워졌네 날아갈까요 했죠. 쉽게 못 날아가는 자리입니다. 이런 자리들이 지금 보면은 쉽게 매물대를 소화할 수 있는 그런 자리들이 아니에요. 지금 SM 관련 매각 관련으로 해서 테마를 타고는 있긴 하지만 이런 종목들이 이제 악성 매물 구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싸게 사서 뭐 뉴스나 테마로 인해서 올라가면은 항상 그랬던 종목이니까요.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자, 에너지 곡물가 폭등 관련해서 저는 식량주가 저번 주에 한번 떴기 때문에 그냥 식량주만 좀 선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고려산업, 한일, 대주까지 1, 2, 3등으로 저는 이렇게 보고 있는데, 자, 우선 이제 고려산업 기준으로 한번 본다면 22일 수요일 날에 떴네요. 여기 구간이고 이게 이제 좀 보면 매물대 구간들이 이런 구간들이 좀 있죠. 그리고 이제 위로 가면은 이제 좀 더 갈 수 있을 거라고 보여지는데 저는 이 자리 지금 자리는 강력하게 상방으로 연결될 수 있는 그런 자리는 아니라고 봅니다. 다만 이제 이럴 때 우리가 그냥 저는 고려 산업 기준으로만 이야기를 좀 할게요. 작년 이제 우크라이나 전쟁 때 식량주가 뜨면서 이렇게 굉장히 강한 모습들을 보여줬었는데 그 이후로 이제 별로이죠. 근데 항상 대장을 역할을 했던 거는 한일사료라든지 아니면 지금 사명을 변경한 카나리아 바이오입니다. 그러니까 카나리아 바이오가 이제 구 현대사료이죠. 이 현대사료 1등, 한일사료 2등, 이제 번갈아 가면서 얘네들이 뭐 1, 2등을 하다가 그 다음에 이제 따라가는 이동주나 뭐 대장의 역할을 좀 했던 게 고려산업이었습니다. 근데 이제 최근에 대장을 치고 나온 거는 고려산업이었기 때문에 이제 고려산업과 한일사료, 대주산업 이렇게만 좀 보겠는데, 자, 중요한 거는 뭐냐면은 이제 이런 구간에서도 추세가 전환이 될 수 있는 구간이 충분히 보여졌는데 바로 이제 죽어버리고 다시 하락세로 연결이 좀 됐잖아요. 장기적인 하락세가 꽤나 길었습니다. 작년 7월부터 뭐 현재까지 이거 한 번 더 뭐 돌리려고는 했으나 실패 구간으로 연결이 됐습니다. 가격이 꽤 많이 싸졌죠. 싸진 가격이기 때문에 자, 여기서는 지금 보면 이런 가격대가 추세를 전환이 시키는 가격이냐? 네, 저는 아니라고 봅니다. 여기에서는 한번 치고 뭐 거래량이나 뭐 이런 거 실렸다면 뭔가 누군가는 좀 샀겠구나 저점 가격에 볼 수 있는데 그건 아니고요. 급등했을 때의 거래량이 동반을 하면서 쳐올렸기 때문에 저는 다시 이 자리로 내려올 수 있다라고 봅니다. 근데 중요한 거는 이제 앞으로 뭐 한 2주나 이렇게 하면서 만약에 추세를 돌려가는 시점이 보여진다면 이제 뭐 사료주가 테마가 돌아오는 그런 섹터가 되지 않을까 싶기도 합니다. 그래서 지금은 아니라고 저는 보여져요. 뉴스는 보여졌으나 눌림에 좀 길게 보고 눌림에 모아가 볼 만은 하지만은 저는 그런 성격은 아니라서요. 자, 그 다음에 MDS를 매각해서 1200억 확보한 한컴이 글로벌 M&A 추진한다 이 뉴스들이 좀 많이 보여지더라고요. 근데 중요한 거는 작년에도 똑같은 뉴스로 글로벌 M&A 한다라고 했다가 뭐 M&A 한 보가 없기 때문에 그냥 뉴스가만 보여줘서 뽑았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가장 이제 다음 주에 이슈가 될 거죠. MWC, 초거대 AI, UAM 등 대규모 전시인데 여기에도 코난이 낍니다. 지금 보면 코난이 뉴스도 있긴 하지만 자, MWC, SKT,
에어닷 등 뭐 차세대 기술이 코난에서 뉴스가 나왔어요. 그리고 미래를 여는 뭐 UAM, AI하고 대화하는 뭐 UAM 체험. 지금 이제 뭐 저는 이제 코난 같은 경우를 보면은 뭐 코난 보이스도 있고, 네, 뭐 여러 가지 있죠. SKT 우주 티딜 흡수합병을 통해 AI 타켓 뭐 등 뭐 이런 이제 있는데 우선적으로 네, 굉장히 강하지 않을까 싶어요. 자, 그리고 이제 SKT 통신 넘어 AI 기업으로 가겠다. 지금 뭐 코난의 지분을 20% 이상을 갖고 있으니까 만약에 뭐 어떤 다음에 뭐 어떤 뉴스나 뭐 어떤 호재가 나온다 하더라도 SK에 관련된 뭐 인수 관련이라든지 네, 뭐 그런 게 나올 수도 있겠죠. 아니면 이제 무증 관련도 나올 수 있습니다. 뭐 정토방 보니까 무증을 하자라는 뭐 그런 말이 좀 많은데 지금 뭐 아무런 뭐 없죠. 솔직히 재료를 보면 그래 뭐 이런 재료인데 뭐 한국 항공우주도 뭐 지분을 갖고 있고 그걸로도 얘가 막 해가지고 뭐 뛰고 SK도 20% 지분 갖고 있어서 뛰고 인데 최근에 오르는 피코그램이라는 종목을 보면은 무증 관련 섹터 테마가 돌 때 얘 무증 관련 기대감으로 거즘 한 몇 개월이죠? 한 3개월 이상을 올랐어요. 여기서부터 6월 달부터 거의 9월까지 이렇게 올랐다가 네, 이제 이때부터는 무증을 하겠다라고 해서 올라간 모습인데 요거는 정말 기대감 하나로 올랐었던 모습이고 여기는 무증의 공시가 나와서 올랐고 최근에는 네, 원전으로 올라가는 것 같네요. 그런데 코난도 충분히 그럴 가능성이 있다라는 거죠. 무증에 관련된 그런 호재도 나올 수가 있겠고 아니면은 뭐 SK와 관련된 어떤 이런 호재도 나올 수가 있겠고요. 자, 그다음에 이제 삼성전자 갤럭시 S23 프리미엄 연결 선보인다. 여기에 핵심은 이제 스피드였던 걸로 저는 기억을 합니다. 뉴스를 잠깐 봤을 때. 자, 그리고 이제 초거대 KT 초거대 AI 차세대 네트워크 솔루션 공개인데 저는 최근에 KTEIS라는 종목이 굉장히 관점이 바뀌게 이제 봤습니다. 죽을 거라고 봤던 종목이 굉장히 강하게 올라가는 관점이라서 관점이 아예 바뀐 종목입니다. 그래서 저는 뭐 4,765원이나 4,920원 이 자리 네. 뭐 다음 주에 시장에서 좀 부각이 되면 돌파되지 않을까 싶어요. 지금 눌림자리 이런 구간 좀 주고 있는 모습인데 자 여기에서 돌파하면 굉장히 강력하게 이루어지는 1차 돌파 이후에 2차 돌파의 초입 구간이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얘가 어디까지 갈지 모르겠어요. 근데 저는 우선 4,900원에서 5,500원까지 열어놓고 네, 보고 있습니다. 갈 거라고 보여지고요. 그 다음에 따라가면 KTCS인데요. KTCS는 네, 그냥 1등주를 보겠고 1등주 강하면요 2등주 사가지고 네, 얼마 볼까요? 4,600 뭐 30원이라든지 4,745원 넘기면 단기 고점 돌파로 4,935원까지 보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갤럭시 SM 머니트리 플레이디 등이 있는데 이제 이런 애들은 조금 애매해요. 네, 지금 조정 구간이 조금 깊어지는 구간이고 플레이디도 상한가를 한번 가긴 했으나 네, 그만큼 많이 죽어버렸죠. 그래서 저는 얘네들이 1, 2등을 KTIS가 1등 할 것 같고요. 얘가 2등 할 것 같고 나머지는 알아서 3등을 번갈아서 하든지 알아서 급등을 하든지 수급 붙은 놈이 3등을 할 거라고 저는 보여집니다. 뭐 그러면 이제 좀 시총이 가볍다든지 뭐 그런 애들 위주로 보면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메타버스나 XR 관련주로서는 유로메카 최근에 상갔죠. 상가고 쉬어가는데 XR 관련주, 메타버스 관련주로는 유로메카가 있다라는 것은 추가 급등을 기대를 해볼 만한 위치라고 저는 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여러 가지의 메타버스나 XR 종목들이 있지만 저는 제 관점상에서 좀 차트가 괜찮은 종목들 위주로만 선정을 했기 때문에 그냥 참고만 해주시면 됩니다. 뉴프렉스, 코세스, 맥스트 이렇게 보고 있고요. AI 관련으로는 브리지텍, 네, 브리지텍도 최근에 상한가를 갔죠. 금요일날. 네, 이럴 때에도 이제 상한가 도전들을 한번 해볼 수는 있었는데 저가 아니 제가 볼 때는 이게 지금 이런 구간 장기적으로 봤을 때 이런 구간에서 지금 상승 구간에서의 첫 상한가라서 얘가 강할까 싶기는 좀 애매하긴 합니다. 그 외에는 나머지는 다 괜찮죠. 그래서 이런 종목도 만약에 뭐 내일 갭이 많이 안 뜨거나 막 갭이 떴다가 눌린다
뭐 아니면은 이제 개파락 출발을 하는 경우에는 돌파로 좀 연결이 될 수도 있을 것 같고, 네. 내일 장을 좀 봐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또 추가가 되는 게 솔트룩스가 추가가 되고 있고요. 나무가가 네, 추가가 된 것 같습니다. 어차피 솔트룩스는 제 주도주에 있으니까요. 나무가를 보면 그렇게 막 메리트가 있는 자리는 아니에요. 근데 중요한 건 전반적으로 얘도 한 번은 돌려가면서 강하게 급등으로 연결이 될 가능성도 있다라고 저는 봅니다. 그러면 저는 얘가 이제 무증을 최근에 했었군요. 수정주가를 좀 해제를 하고 가야 되겠네. 18,800원, 19,100원짜리를 이런 자리 넘기면 저는 단기 고점 돌파 관점으로 봅니다. 네. 이거 수정주가 해제하니까 별로네? 별로네요, 좀. 아무튼, 이거는 한 번은 연결이 될 수 있으니까요. 근데 굳이 제가 이 종목을 할까는 싶습니다. 그냥 제 주도주에서만 좀 넣을 것 같아요. 자, 그리고 이제 구글에 이어 메타도 챗 GPT 대항마인 라마를 공개한다라는 뉴스가 좀 보여졌습니다. 챗 GPT 전쟁에 메타도 참전, 더 가벼운 AI 언어 모델인 라마를 발표를 한다. 저번에 한번 무슨 어플이었는데, 어떤 어플이었을까요? 잠깐 찾아볼게요. 네, 찾았습니다. 메타버스 어플인 본디, 네, 본디 관련주가 이제 한번 상한가를 간 적이 있어서 그에 따라서 이 라마 관련주도 한번은 가지 않을까 싶어요. 근데 그 중에서 관련주를 좀 뽑아보니까 관련 주도주 중에 스코넥이라는 주도주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봤습니다. 이게 이제 내일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지만, 19,000 뭐 이런 자리, 단기 고점 자리 볼 수 있겠고, 넘기면은 이제 가장 제가 봤을 때는 간다라고 한다면 뭐 상한가로 연결이 될지 안 될지는 모르겠지만 급등으로 연결이 되거나 급등 이후에 상한가로 간다 한다면 저는 스코넥이 가장 가능성이 좀 커 보이고요. 그 다음에 모비데이즈. 지금 보면 모비데이즈가 이렇게 이제 그어져 있는데 이런 구간 쉽게 넘어갈 수 있는 구간 아니라고 이제 본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간다 하더라도 많이는 못 갈 만한. 근데 이제 다만 스코넥은 시총 2천억이고요. 모비데이즈는 1,800억 정도 됩니다. 거래량이 4천만이나 들어왔는데 많이 못 갔네요. 16%네요. 유통수가 너무 많죠. 7,700만 정도. 근데 스코넥은 800만이니까 적은 거래량과 뭐 시총은 비슷한다 하더라도 적은 거래량과 어느 정도 특정 거래 대금이면 충분히 급등으로 연결이 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 보이는 종목 중에 하나입니다. 뉴프렉스, 뭐 시총 1,700억에 유통수가 1,600만 정도인데 얘는 이제 얘네들 갈 때에 그만큼 강력하게 연결이 되는 종목은 아니었기 때문에 예전에 이렇게 강했을 때는 어떤 재료로 갔을까요? XR 관련이긴 하네요. 가긴 했는데 라마 관련으로는 스코넥이 대장 내일 같은 경우는 대장을 하지 않을까. 간다면은 뭐 하루 정도 이렇게 보는 종목이라 생각이 듭니다. 자, 오늘은 이 정도로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다음 주 매매 전략은 크게 없고요. 만약에 저는 본다라고 한다면은 이런 뭐 기존에 봤던 AI 관련주, AI 관련주들 보고 있는 종목들 기존에 또 다시 볼 것 같고요. 그 다음에 KT 초거대 관련주도 볼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뭐 뉴로메카나 뭐 이런 이제 뉴로메카 저는 볼 것 같고 브리지텍 솔트룩스도 관련해서 볼 것 같은데 아마 솔트룩스를 주로 보지 않을까. 그리고 내일 같은 시초에는 라마 관련주로 만약에 갭이 막 뜬다라고 한다면 저는 스코넥 정도 볼 것 같습니다. 자, 한 주간 매매를 또 어떻게 하셨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2월 말로 이제 이어지는 매매죠. 2월 말 그리고 3월 첫 거래일로 이어지는 이제 한 주가 될 것 같습니다. 3월 1일은 휴장이기 때문에 이번 주 거래일은 4거래일 동안에 시장이 어떻게 될지 월 말 그리고 월 초 벌써 2월이 끝났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월 말 마무리도 잘 하시고 월 또 초 또 매매도 잘 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아마 이제 다음 주 같은 경우도 제가 시간적 여유가 공지를 했다시피 3월 한 13일 뭐 12일 이때까지는 좀 안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시간적 여유가 된다라고 한다면 최대한 장중 장 마감 후 관점이라도 올려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자, 월 말 마무리 잘 하시고요. 휴일이 있고 휴일 마무리 잘 하시고 내일 또 매매 잘 전략 세우시고 준비하시길 바라겠습니다. 휴일 마무리 잘 하시고요. 오늘도 좋은 하루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